그러니까 너는 멍청이라고 그러지 않냐? 다음 화엄경 몇 페이지 몇 장 그거 할 거냐? 빨리 가져와. 그래, 그 설명이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걸 알아. 왜 그러냐? 아까의 일일지계는 제의 인이요 그랬죠? 에? 인시의 오대산 우통수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금강연의 영영을 팔당 평창을 거쳐서 양평양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강물과 남한강물이 합하는 그런 곳인데 양평양술이라. 거기에서 오대산 물은 춥기 때문에 강심수라 강가운도로 흐르기 때문에 새벽에 상궁들이 수락상을 볼 때는 뚝섬 봉은사에서 배 타고 가서 새벽에 들러다가 수락상을 보고 왔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지계는 제인이요. 큰 스님께서는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추운 날도 더운 물도 세수하거나 양초를 하지 않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좀 이해가 돼. 찬물로 항상 이렇게 그걸 하시고 그래. 일생지계는 제의 근이라. 일일지계는 제의 인이요. 일년지계는 제의 춘이라. 이런 속에서 우리 무상사 신도님들은 정진을 하시도록 하시고, 원래 타너큰 스님께서는 그리고 이 우주 세상에는 25만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 종류인데 5가지 종류 각각 5만씩 25만이 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인데 인간은 어느 종족에 속하느냐? 나족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벗을 나자, 나체라는 그 나자, 종족이라는 족자, 나족. 거기에 5만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상사에도 그렇지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종류가 5만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같은 사람이라도 성의의 지위에 올린 생이지지자가 낳기 전부터 진리를 깨닫는 분, 알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나 공자나 또 그 이후에 성인 도인의 지위에 오른 분들은 생이지지자다. 낳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 그분으로 알고 저 사람이 똑똑하다고 지가 영어도 하고 뭐 지 나름대로 하는데 멍청이 노릇 안 하면 제명이 못 살 것 같거든. 그럼 멍청이라고 딱 지어준 거 아니야? 한반도 정세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거지? 모든 이런 것을 이제 내다보시고 하시는 분이, 저희가 타너 스님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7세의 사삼경을 다 외고 20세 때 충남 보령 주포에서 기와학파에 거든 최면학파에서 모든 걸 외우고, 그 이후에 당신이 이제 그 한 줄 알았더니 하남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32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시지 않고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시고 계신다. 그럼 하남 스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남 스님은 화천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7세 때 사삼경을 다 외우고 20세 때 금강산에서 출가해가지고 경어 스님의 법을 이어가지고 30세 때 양산 통도사에서 수천 명의 대중을 제접하고 20년 동안 더 수행해서 코엑스 앞에 있는 강남 뚝섬 봉은사의 조실을 지내시면서 상궁들의 공양을 받았다 이 말. 상궁 다른 사람은 공양을 받지 않아. 그런데도 하남 큰 스님께서는 종정을 여러 번 지내시면서도 오대산을 나오시지 않고, 시대사제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외정말기는 어떻습니까? 니본도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어가지고
전통 문화와 불교와 이런 것은 씨를 말리고 심지어는 성씨까지 개명을 하고 이런 비참한 곳에 스님께서 그대로 앉아서 상궁들의 공양을 받고 봉헌사 조시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출가를 해서 가서장삼 한 벌, 바로 한 벌 주장자 하나 가지고 외정 말기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오시면서 천추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는 배우지 않겠노라 이러시면서 거기서 금강산 유정사, 설악산 금봉사, 오대산 월정사에서 다시 스님들을 재교육을 시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의계가 뺏겨나가고 민족문화가 말살되고 모든 문화재와 전통문화가 말살되고 성씨까지 개명하고 거기에 권력에 니폰다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부지하려는 비참한 이 중생들, 한국 불교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이거 생각할 때 답답하다. 그래 들어가셔서 거기서 30년 동안 나오시지 않은 초도정정 방한함 큰 스님이 계신다. 그래야 거기다가 이제 서찰을 보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스님 밑에 가서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출가할 필요까지 없고 세속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서찰을 받아보니까 더 눈물이 나온 그런 감명 깊은 그런 스토리다 이 말이죠.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맥과 어떤 그런 이다. 그래야 출가해서 그 당시에 초대정정 방한함 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를 지켜가지고 거기에 서웅 스님이든지 관흥 스님이든지 석주 스님들이 그 밑에서 연불 참선 강경 행정 모든 7가지를 잘 지켜주셔서 한국법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다. 이러한 분이 방한함 스님입니다. 그 밑에 제자로 타느 스님께서 들어가셔서 21세기에 지금 많은 변화와 이런 속에서 대한사상이 뭐냐? 영국의 국부론을 앞장 세워서 홍콩 마카오를 점령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미국의 자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이러한 시대는 지났다. 21세기에는 동체대배 자비화음 사상의 시대일 것이다. 세계 우주의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다. 동북아의 중심은 한반도이다. 세계 불교의 종주국은 한국이다. 이러면서 화엄경을 10년 동안 역경해서 인천문화상 국민훈장을 받으시면서 한반도의 미래, 한국의 미래, 동북아에 있어서의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남북한 문제에 있어의 이런 미래, 세계 인류가 어떻게 후천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그런 것을 그해 놓으신 분이 타나 큰 스님. 이런 부분이 생이지지한 분, 이런 어르신들. 두 번째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학이지지자가 배워서 어떤 부분을 배워가지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권위지지다.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율곡 이의가 10만 양명서를 부르짖으면서 그 당시에 선조대왕의 피난처를 그가 여러 가지 얘기해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벌써 알아서 예견했는 그런지. 그 다음에는 권위학지자. 어려움을 내가지고 다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같은 멍청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 있는 무상사 신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것을 배우고 정진하고 주력하고 참선하고 강경하고 이럴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적으로 태어나서의 어떤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도리다. 두 번째
생물로서는 뭐냐? 비늘로 태어나는 것인데 용입니다. 비늘. 집을 지을 적에 석가래를 올리고 대들보 상냥을 할 때 용봉이라 그러는데 비늘로 생겨나는 그런 저기가 용이에요. 용. 그 다음에 날개 우자. 날개로 그거 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뭐냐? 봉황새. 에? 봉황새. 봉황새는 날개를 한번 펴는데 3년이 걸리고 접는데 3년이 한번 날았다가 하면 구만리장처를 나는데 오동나무 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오동나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굶어. 아무거나 시장 장바닥에서 얻어먹지 않는다. 뭐 먹지 않는다. 그걸 참새가 보고 봉황새 보도 그랬지. 야, 피곤하면은 여기 앉았다 여기서 쉬어가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무슨 꼭 오동나무 열매만 먹고 오동나무 나무에만 앉아야 되느냐. 그 봉황새가 그래. 그 다음에 모족이 있어. 털로 난 생물이 있는데 털로 난 생물은 제일 큰 어른이 뭐냐. 알라스카 반도의 북부에 가면은 500년 쉬었다 500년 거머쥐는 그걸 녹각을 해먹는데 엘크사슴이라고 있대. 엘크사슴. 엄청난 그러면서 500년 살면서 500년 거머쥐는 그런 동물이 있어. 또 하나는 갑족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방생 많이 했을 게요. 갑족에는 거북이가 얼마나 사느냐. 250년을 환갑으로 맞아서 500년을 산다 이 말이죠. 250년 살면서 500년을 살아. 250년 지나면서 하는 얘기가 시간 공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명에 시간적으로 그 할 때 과학적으로 분명하면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사흘을 산답니다. 사흘을 사는데 하루 반나절을 살고 환갑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놈의 세상 참 시간이 안 간다고. 그건 그 분량 속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누에고추는 28일을 사는데 연락을 살고선 참 시간이 참 안 간다고. 그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 60평생 환갑을 맞으면서도 시간이 금방 갔다고 그래. 이것이 불교의 시간 관념이. 공간관념은 뭐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보시고 우주에 은하수같이 많은 이런 저기를 다 배우고 그렇지만 참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 개미보다도 더 적은 그런 공간 속에서 산다. 이러한 속에서 불교를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한국의 발전과 미래의 발전,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벽 인시에 일어나서 1년의 계획을 종자시를 부리는 봄에 일생의 계획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만이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탄어 큰 스님도 또 그러셨습니까? 그럼 무슨 이유로 한반도가 한국의 민족이 세계 불교의 종주국이 되면서 한국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까? 사람은 인격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기업 단체나 조직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이 있는데
한국의 민족은 지금도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이슈와 어떤 에서 세계 각국의 이러한 그 적은 나라에서 세계의 이슈적인 것이 한국뿐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생각을 해봐라. 5천년 민전 역사 속에서 생사일의 불교의 사상 죽고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고 한 번도 외국을 침범한 적이 없다. 아무리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러한 적에서 말발굽소리가 초토화되고 유부녀는 유린이 되고 천강토가 초토화돼도 부처님이여 부처님이 계시다면 자비를 구하소 이 나라를 구하소. 임금과 선하와 국민들이 노비와 모두가 합쳐서 자작나무를 강화도라는 적은 섬에서 3년 동안을 바닷물에다 적셨다가 한자를 새기고 삼배를 하고 한자를 새기고 삼배하고 한자를 새기고 하는 것이 세계 유네스코의 문화재에 등재된 해인사 판전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다. 부처님의 사상이 그와 같은 사상 속에 신라 천년의 그러한 기조사상으로 삼국 통일을 이룬 이러한 민족이다. 두 번째 중심되는 사상은 불교를 좀 핍박을 했습니다. 많이 핍박을 조금 한 게 아니라 이 시선 500년 동안의 충효의료의 유교 사상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똑같은 충효 사상이다. 이러한 국민성, 도덕성, 도덕과 일진후 중요한 가치 기준 속에서의 국격, 거기에 자라난